기본 선 그리기는 오토캐드에 선을 그리는 명령어를 익히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레이즈라든지 줌, 펜, 그립에 대해 익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가 중요한 거죠. 모든 강의에서는 학습 목표가 뚜렷해야 내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강의 내용을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 기본선 그리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AD 앞으로 지금 3강째 이루어지고 있지만 39강까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누락 없이 CAD 내용, 강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완벽하게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영상이 넘어갔으면 다시 앞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미진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듣고 이해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는 그런 습관을 학생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선 그리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 그리기는 라인이라고 치고 선을 명령어를 이용해서 선을 그릴 수도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메뉴에서 그리기에 선을 선택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풀다운 메뉴에서 하는 거죠. 도구 막대에서 그리기를 들어가서 하실 수도 있고요. 리본 홈에서 그리기 선을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고요. 명령 입력에서 라인을 직접 키인해서 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선이 오토캐드 도면 형상의 기본이니까요. 선 그리기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다른 복잡한 도형도 그리실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선 중에 이렇게 라인이라고 키인하시고 엔터 치신 다음에 꼭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나 이 스페이스 바를 클릭해 하셨어야 명령어가 이 입력이 실행이 된다는 것을 꼭 주의하시고 잊지 마시고 명령어를 치신 다음에는 엔터 키나 스페이스 바를 클릭하시는 것을 꼭 숙지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의 순서로 이렇게 그리시면 이렇게 라인이 연결돼서 선을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 1번, 2번을 그린 다음에 가려 그러다가 명령 취소하게 되면 다시 2번 상태로 오게 되는 거예요. 명령 취소 언두를 누르시면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명령 취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선을 그리시다가 원하는 선대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았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명령을 취소해서 그 앞에 부분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라인 명령어를 실행시키거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번, 2번이라고 이렇게 친 다음에 이 상태에서 C를 누르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닫기가 된다. 닫기 명령어도 C는 여기서 클로즈의 약자죠. 예, 닫기 명령어도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익히시면 좋으실 듯 해서 닫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지우기는 명령어 이레이즈였죠. 지우기 명령어에 대해서도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수정, 지우기 형태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선택하셔도 되고 리본에서 홈 수정 지우기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명령어에 이레이지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시거나 스페이스바를 꼭 클릭하셔야 명령어가 실행이 된다 하는 것을 좀 전에 라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꼭 명령창에 명령어를 치신 다음에는 엔터 키 혹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다 클릭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보았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두 명령 취소 옵션이 명령어가 되겠죠. 명령 취소는 다른 키로는 컨트롤 플러스 Z 키를 같이 키인하셔도 명령 취소가 되고, 명령 취소의 반대말이 뭐죠? 리두가 되겠죠. 리두는 컨트롤 플러스 Y 키를 같이 클릭하시면 명령 취소시켰다가 다시 명령 취소한 거를 명령 복구하는 그런 형태가 리두 명령어가 되겠고, 컨트롤 Y 키를 누르시면 리두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메뉴에서는 편집의 명령 취소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도구막대에서 표준을 이용해서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리본에서 신속 접근 도구막대를 이용해서 명령 취소를 시킬 수 있고, 명령 입력에 언두라고 치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꼭 치지라, 또는 컨트롤 키의 단축키를 설명드렸었죠. 컨트롤 Z키를 눌러도 명령 취소를 실행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령 취소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리두 명령 복구 명령어가 되어 있습니다. 명령 복구는 말씀드렸듯이 컨트롤 Y를 누르면 된다고도 설명드렸고요. 컨트롤 Z인 명령 취소의 반대 명령어가 명령 복구 명령어가 돼. 명령 취소 명령을 했더니 여의치 않아서 다시 그린 대로 명령 복구를 시켜야 될 그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리두 명령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비단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만 쓰는 명령어가 아니고, 다른 파워포인트라든지 다양한 엑셀이라는 이런 명령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언두나 리두 기능은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두 명령 복구 명령어는 메뉴에서 편집 명령 복구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도구막대에서 표준 명령 복구를 들어갈 수 있고, 리본에서도 신속 접근 도구막대에서 리두 명령 복구가 있었고요. 명령어로 입력해서 리두나 m 리두라고 이렇게 치고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를 클릭하셔서도 명령 복구를 실행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줌은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마우스 휠 버튼, MB2 버튼이나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을 하지 않는 상태로 휠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굴리면 그때 줌 명령어가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줌인 줌아웃을 휠을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당겨서 회전시키면 이 줌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겠습니다. 줌 명령어를 보게 되면 메뉴에 뷰의 줌 실시간을 통해서 줌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단축키로는 줌 또는 Z가 단축키가 되겠고, 도구막대에서 표준으로 해서 줌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뷰의 탐색 줌 드롭다운에서 실시간 줌을 시킬 수 있고, 명령어는 줌이라고 치거나 Z라고도 치면 자동으로 줌이 명령어가 실행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줌이라고 치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클릭해야 줌 명령어가 실행된다는 것을 숙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명령은 윈도우에 줌 명령어도 있는데요.
줌 명령은 윈도우로 전체를 할 때 all이라고 치게 되면 줌 전체 객체를 한 화면에 띄울 때 사용하는 명령은 줌 all이라는 명령에다가 줌 한 칸 띄고 all이라고 치면 한 화면에 모든 객체 만들어진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확대를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한 경우에는 이 확대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또는 축소를 너무 많이 시키면 화면에서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화면 전체에 꽉 차게 그리고자 하는 객체를 꽉 차게 보이게 하고 싶을 때 줌 all이라는 명령을 치면 화면에 꽉 차게 다시 원상 복구가 되고요. 사각 영역으로 지정한 만큼 확대하는 것이 윈도우를 이렇게 선택해서, 만약 이런 객체가 있으면 이 부분만 확대하고 싶으면 이 부분만 이렇게 사각 영역으로 확대를 시킬 수도 있다. 일부 부분만 확대시킬 수도 있고 화면 전체에 객체가 들어오게도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은 초점 이동 명령이 되겠는데요. 어떤 대상의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가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치면요, 초점 이동 명령을 해서 이 부분을 가운데를 이렇게 오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화면에. 그럼 초점을 이동을 이렇게 시키는 기능이 패닝 기능이 되겠습니다. 펜은 초점을 이동시켜라. 그래서 화면의 가운데 부분이나 화면에 원하는 위치에 대상 객체가 놓이게끔 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펜 기능을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펜은 메뉴에서 뷰에 초점 이동 실시간에서 펜 기능을 실행시킬 수 있고요. 도구막대 표준에서 요 손 모양으로 생긴 요 부분을 선택하시면 패닝을 시킬 수가 있고, 리본에서는 뷰 탐색 초점에서 초점을 선택해서 초점 이동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명령어로는 펜이라고 치고 엔터 치거나 스페이스 바를 클릭하면 패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제너레이션 명령이 되겠는데 재생성이라는 뜻이고요. 이 그래픽 카드가 여러분들 컴퓨터가 좀 이렇게 굉장히 해상도가 좋은 그 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이 리제너레이션 명령을 자주 써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점 모니터 화면에 잔상이 남는 것 같은 것들을 새로 생성시키는 기능인데요. 요즘엔 그래픽 카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리제너레이션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컴퓨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 화면을 재생성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래픽 카드가 미처 복잡한 형상을 따라가지 못할 때 화면에 다른 잔상이 남는 것,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이 화면을 재생성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뉴의 뷰의 재생성 G를 클릭하셔서 재생성 시키는 기능을 실행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이용하는 명령어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경우에는 어떤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을까? 이런 휠이 있는데 요즘은 잘 쓰지는 않는데 일단 내용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초점 이동이라든지 줌, 중심 등 각 명령에 요 망을 누르고 드래그하면 쉽게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잘 안 쓰는 기능이니까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익히고 넘어가시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마우스 휠을 돌리면 줌 명령어가 되고, 휠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돌리면요. 그 다음에 휠을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면 드래기 클릭한 상태에서 휠을 움직이면 패닝 명령어가
먹는다 하는 거를 또 이해하실 수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이용 명령을 이용해서 객체를 지우는 이레이즈 명령 같은 단축키 2를 쓰기도 하고요. 객체를 선택하는 거는 휠을 이용해서 객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교차 선택이 있고 윈도우 선택이 있는데, 교차 선택은 걸치기로 해서 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선택을 해주면 이 전체가 다 잡히지 않아도 일부만 잡혀도 선택이 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윈도우를 이렇게 박스 형태로 선택을 하게 되려면 객체를 전체를 다 선택해야 선택이 되는 거, 객체가 선택되는 거를 여러 가지 도면을 따라하게 하거나 그려보시면서 교차 선택과 걸치기 선택, 이 윈도우 선택에 대해서 차차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걸치기 선택은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일부 선택을 다 안 하더라도 일부만 걸쳐져 있어도, 지금 요런 객체가 있죠. 다 선택하지 않고 요 일부만 이렇게 걸치기만 되더라도 객체가 선택된다. 하지만 윈도우 선택은 요분의 전체가 다 이 윈도우 안에 들어와야만 선택이 된다. 이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이용 명령 중에 딜리트인 경우에는 그립을 선택해서 딜리트하는 경우가 있고, 컨트롤 X는 잘라내기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잘라내기에서 다시 붙여넣기 할 수가 있죠. 딜리트, 이 객체를 이렇게 선택이 되면 이렇게 그리드 모습이 뜨게 되는데요. 객체를 지울 때는 바로 지우는 것이 아니고, 지우려는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객체를 지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컨트롤 X를 단축키를 이용해서 지울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축키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정에 대해 이해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정 중에요. 스냅 명령어가 F9이라고 우리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정한 값만큼 마우스 움직임을 설정하는 기능이 스냅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리드의 경우는 지정한 값만큼 화면에 점으로 표시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리드의 경우에는 모눈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직교 같은 경우는 커서를 수평이나 수직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올소곤을 직교 기능이고, F8 버튼을 클릭해도 한번 클릭하면 직교 기능이 먹게 되고요. 다시 또 F8을 클릭하면 키인하면 그러면 직교 기능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축키를 이용해서 스냅이나 그리드 직교 기능을 실행시키거나 오프 끌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설정 명령어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극좌표 추적하기라고 해서 폴라 트래킹 기능이 있는데요. 커서 이동을 특정 각도로 제한하는 기능이 되겠는데, 극좌표 추적하기를 마우스 3번 버튼을 클릭하거나 설정을 하게 되면 90도, 45도, 30도, 5도, 10도 요 분이 내가 그리고자 하는 도면이 10도 간격으로 뭔가 선을 그려야 된다면 요 폴라 트래킹 F10 버튼을 클릭하면 10도 방향으로 계속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45도 방향으로만 그리고 싶으면 0도, 45도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릴 수 있는 거죠. 계단 같은 걸 그릴 때. 그런 경우에 극좌표 추적하기 기능을 온 상태로 놔둔 상태, 그것은 단축키 F10을 선택한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 기본 설정이 되게끔 하면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마우스가 라인을 그려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특정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기능이 객체 스냅, 오브젝트 스냅 기능이 되겠는데요. 단축키는 F3. F3를 키면 켜지고 F3를 한 번 더 넣으면 꺼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중간점이라든지 끝점, 중심점, 다양한 수직, 노드, 뭐 사분점, 교차점 같은 것들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객체 스냅을 기본 설정으로 해서 그리는데 쉽게 끝점이라든지 중심점을 찾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객체 스냅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더 상세한 설명이 이해를 할 기회가 있으니까 천천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끝점 같은 경우에는 객체의 끝점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중간점은 이런 섬이 있으면 중간점을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중심점 같은 경우에는 원이나 이런 부분에 중심점을 금방 찾아주는 기능이고요. 뭐 사분점 같은 경우에는 원에 사분점이 4개가 있습니다. 사분점을 찾아주고, 사분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뭔가를 이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교차점은 선의 교차점을 찾아주는 기능이고 X로, 연장선은 선호 객체 연장선상의 점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기능이겠습니다. 객체 스냅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고요. 삽입점, 직교, 접점은 이제 원이나 호 등의 접점이 이렇게 접점이라는 게 선을 연결할 때 쓰고요. 근처점, 가상교차점, 평행선을 자동으로 선택할 때 이거를 선택해 주시고 객체 스냅을 켜주시면 이 부분에 선택이 되겠다는 거를 설명드리고,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음 기회에 또 자세히 설명하는 챕터가 있으니까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는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아케드 템플릿을 열고요. 스냅, 그리드, 직교를 켜고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직교를 켜야 이렇게 직교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좌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좌표는 상대 좌표가 있고 절대 좌표가 있습니다. 오토캐드는 X, Y, Z 3축과 축의 좌표로 이루어져 있고, 3차원이나 2차원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절대 좌표는 이런 경우죠. 11, 43, 53이 절대 좌표인데, 상대 좌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좌표를 상대 좌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 좌표는 경우는 요 동쪽 UCS를 키게 되면 2에서 시작해서 절대 4이면 여기가 0이고 2고 4니까 이게 5고 이렇게 절대 좌표로 한 거고, 상대 좌표는 골뱅이를 치고 좌표를 쓰게 되면 2, 0이면 여기가 2에서 시작해서 2, 0이면 두 칸만 가서 0인 상태. 여기가 골뱅이 치고 0, 3면 X는 0칸, Y로 3칸인 경우가 되어 있고, 얘는 X, 골뱅이 치고 X는 마이너스 2칸, Y는 2칸. 여기는 X는 1칸, Y는 0칸. 이 상대 좌표, 이게 상대 좌표고 절대 좌표인데, 이걸 직접 키인을 어떻게든 실행시켜서 키인을 해보시면 절대 좌표와 상대 좌표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절대 좌표, 상대 극좌표, 맨 처음 이게 각도를 쓰게 돼. 골뱅이를 입력하고 거리를 입력한 다음에 이 꺽쇠를 이렇게 하고 각도를 입력 45도로 하게 되면 0에서 뭐 이렇게 거리 뭐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90도 뭐 180도 이런 방향으로 입력을 시킬 수 있으니까, 골뱅이 거리 꺽쇠 각도를 입력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상대 극좌표를 입력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직접 도면을 그리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극좌표인 경우에 좌표계에서 각도의 기준이 0도는 시계의
삼시 방향인 X축과 평행 방향을 뜻하고요. 90도는 여기죠. 180도, 270도가 되겠습니다. 예, 각도는 이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도가 상대 극좌표의 각도가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점 및 학습 정리를 보게 되면 이런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무를 한번 그려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그리면서 라인을 이해하고 상대 극좌표, 상대 좌표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